안녕하세요. 머니트레이너 장빈입니다. 저는 5년차 머니트레이너고요. 지난 5년간 총 1,500명의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 관리를 코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트레이너 장빈입니다. 앞선 5강에서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공부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은행에만 넣어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6대4의 법칙에 의해서 60%의 금액을 저축하게 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해야 가장 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저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기적 상황을 고려해서 비상금 저축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예적금 만기율은 20% 수준입니다. 즉 평균 1년짜리 예적금 만기를 채우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말을 조금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100명 중에 20명을 제외한 8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균적으로 1년 이내 예적금을 해약해야만 하는 금전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즉, 내 소비 예산을 뛰어넘는 우발적인 소비를 해야 하는 사건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의 휴대폰이 떨어져서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수도 있고, 본인 또는 부모님이 크게 다치셔서 병원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는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비상금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해약을 했을 때 손해를 볼지 모르는 보험을 해약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 저축을 꼭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비상금 저축은 총 저축하는 금액에서 15%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립식 투자를 활용한 증식형 저축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월급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육아, 주택 구매, 차량 구매와 같은 것들은 빚 없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때문에 월급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7에서 10년 정도에 있을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내가 저축하는 금액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가져다 줄 수단으로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주로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을 활용하시게 될 거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식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증식형 저축의 경우에는 저축하는 금액에서 55%의 비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장기적 상황을 고려해서 연금을 활용한 노후 저축을 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빈곤 노인율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 노인들이 자살하는 빈곤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에 1등이죠. 20년에서 30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은퇴 이후에 20년에서 30년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생에 치여서 내 노후를 돌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연금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더불어 출산율 저하, 노인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최소한의 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죠. 이 노후 저축은 저축하는 금액에서 30%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돈을 효과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모일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나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돈에 있어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6대4의 법칙을 절대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강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강에서 뵙겠습니다.